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의 눈과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이영래입니다. 2026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품었던 다짐과 계획 있으실 텐데요. 저희는 올해도 변함없이 잘한 방송에 대해서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은 가감없이 비평하며 전주 MBC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5대 기획으로 지역의 내일을 함께 열어갈 텐데요.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는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첫 번째 코너는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월 1회 진행하는 회의인데요.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현장을 만나봅니다. 전주시 인구 감소 기사하고 또 인구 감소와 함께 결부돼 있는 지방재정 악화 문제 보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장단점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방재정 문제를 다룬 그 장수와 진안을 소재로 한 보도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구 감소가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측면에서 좋았던 것 같거든요. 인구 2만여 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주민이 거주하는 장수군. 지방세를 걷어야 숨통이 트이는데 적은 인구에 그마저도 40%가 경제활동이 힘든 65세 이상이라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반면에 전주시 인구 감소 보도는 과거에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도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전주시 인구가 추월당했다라는 단순히 숫자형 보도였고, 비수도권 일반시 인구 1위를 자부하다 2004년 청주에 밀리고 2010년 통합 창원시, 2020년 천안시에게 차례로 자리를 내준 것이 현실.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 정책을 써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얻은 지자체를 비교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문제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곳의 학교가 사라지는 무주는 4년 전에 비해 신입생이 절반이 줄었고 군산 등 도시 지역도 40% 안팎 수준으로 신입생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사한 제 데이터도 인용해 쓰는데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 그냥 표면적인 것 말고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들어가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1월 18일에 했던 시사토론 AI 반도체 관련해서 처음 봤을 때 피상적으로 진짜네? 전력 있고 물 있는데 왜 4만 km 못하지?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추가되어 있는 보도자료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전력을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데이터로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단지 좀 아쉬운 점이 저도 그 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먼저 황교익 맛컬럼니스트의 송년 특집편 좋은 느낌으로 봤습니다. 그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것들이지만 친숙하기 때문에 실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전복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식재료는 정말 기억이 남는다 하는 게 있었을까요? 뭐 완주 지역에서 먹어보는 일찍 아까 말한 꽃감 같은 거. 우리 지역의 이 식생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구나 하는 그런 그 깨달음을 줬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8일 날 그 군산의 신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선거 사무장 강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인과의 공동 책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영대 의원의 당선까지 무효가 됐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어떤 이 지역의 어떤 정치 권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을 걸로 보는데 마땅히 그 어떤 뭐 따끔하다고 할까 아니면 일침을 가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강렬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 인구 감소가 계속 꾸준하게 1년 사이에 뭐 1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인상적이었고 잘 보았는데요. 기업 유치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악재가 2중, 3중으로 겹치면서 내리막길만 남은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단에서 결국 기업이 유치되지 못하고 청년들이 떠난다라는 진단들만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진단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거는 결국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막 해야 된다가 되는 건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일 수 있고 어떤 일자리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연관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만금 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새만금 지역으로 옮기자라는 제기가 있기도 했던 것 같은데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에 원전 7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 전체 사업비가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거의 대부분을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새만금으로 반도체 산업을 갖고 오자라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던 주장이었을지 저도 계속 이제 물음표가 있었고 이제 당장 전기도 문제지만 물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계속 여러 이제 뭐 지적들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먼저 더 이렇게 따지는 그런 역할들을 좀 계속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해주셨는데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글리콜 대학 뭐 사업비 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 부문과 관련돼서 MBC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전북대학교에서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기숙사인 참빛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부터 이곳에 내국인 학생은 입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학교 측이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을 위해 이곳을 유학생 전용 공간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잘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보도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 보도를 들으면서 자 유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유학생에 대한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어떤 갈등의 어떤 전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이 대학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유학생 개개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시사토론이 12월 28일 민주당 지방공천 어제였죠. 지방의회 무용론에 관해서는요. 정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무용론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신경 많이 쓰이실 텐데 또 이제 의회 안에서 보면 이게 체감하는 또 필요성은 본인들이 이제 더 많이 느끼실 거고 이 사이 간극 이런 부분들 지금 너무 집행부 견제 기능도 약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뭐 이게 견제 기능이 약화되다 못해서 이제 제가 지방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거의 단합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뾰족한 해결책이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굉장히 동의하면서 잘 봤고요. 또 1월 4일 정치 청년들에게 길을 묻다. 과연 우리 지역의 젊은 리더들은 진영 대결에 매몰된 나쁜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와 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각 당에서 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좋았고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신선하다. 뉴페이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집중력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달에는 계속 반갑습니다를 보면서 참 행복을 많이 느꼈습니다. 1월 3일 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의 왕가 정영택 원장님 나오셨어요. 천원의 아침밥상 이런 것들을 또 우리나라에서 또 처음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뭐 농림부, 도, 시, 교육청 이런 데서 해서 사회에 귀감이 되는 그 내용들이 많아서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이면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또 1월 10일 날도 전북자치도 명예 홍보대사라고 김성한 그 야구 감독 나오셨더라고요. 그 추억담 같은 거 이야기할 때도 참 같이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갑습니다를 제가 쭉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대담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세팅을 좀 바꾸는 모습을 저렇게 눈여겨 보거든요. 근데 그분의 머리 위에 그 화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게 왕관처럼 여기도 있고 이 목 뒤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계속 봐서 아 그래 앵글 이렇게 잡아서 그래. 근데 처음 막 봤을 때는 저분이 뭐 여기다가 무슨 악세사리를 달았나 할 정도로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 저건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전주 MBC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전주 MBC 프로그램 가운데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MBC가 정한 2026년 5대 기획을 통해 올해 전주 MBC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전주 MBC가 5대 기획으로 지역의 내일을 함께 엽니다.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후보별 정책 검증을 위한 심층 기획과 참여형 보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전북 고유의 문화와 사람을 발굴해 세계가 주목할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담은 다큐 및 기획 시리즈를 제작하고 청년 예술인 다문화 가정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영향력 있는 지역 대표 채널로 우뚝 서겠습니다. 콘텐츠 포맷을 다변화해 전북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확장해 지역의 기록이 세계인의 기억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문화도시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전시, 미디어 아트,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다양한 2026 점프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방송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발생량을 낮추고 방송시설 에너지를 효율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특별 기획방송을 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으로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올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전주 MBC도 당신의 선택,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라는 타이틀로 선거방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때 정보 양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느냐겠죠. 특히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까요?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거방송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공정성도 고려해야 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가 좀 너무 많아요. 더욱이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선보다는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별 후보자 경선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이 그 후보자 경선이 좀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시기에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아마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걸 거예요.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후보자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비전이 좋다 하더라도 그 비전을 실현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런 정보들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송이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선거 방송에서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 있죠. 네. 어떤 것일까요? 뭐 대표적으로 그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아마 그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공정성과 형평성 때문에 모든 후보자들에게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발언 기회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1번 후보자 얘기하세요. 끝나면 2번 후보자 얘기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기계적인 진행 방식이어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좀 의심이 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아주 정해진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다루려다 보니까 깊이 있게 어떤 그 주제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후보하고 아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한 그 정책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다루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고요. 또 가장 아쉬운 거는
후보자들에게 있어요. 후보자들이 본선보다는 예선인 그 정당 경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정당 경선이 끝나면 실제 본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론회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올해도 그런 어려움이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또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후보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본선 토론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해 전주MB 씨가 제시한 콘텐츠 제작 방향은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입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로 교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 지역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과거에는 어떤 지역의 문화를 어떤 민족의 문화나 종족의 문화의 관점에서 소수자들의 문화로 이해해서 좀 거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그 지역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색적인 문화, 호기심 가는 문화, 독특한 문화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생각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수용해 주는 편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에 진출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데요. 저는 소재에 주목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세계인의 공감을 얻을 것인가에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을 얻으려면 그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 콘텐츠에서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보편성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더 집중하신다면 훨씬 더 세계인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이 지역성을 강화한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지역성을 가진 그 콘텐츠들을 만든 이유는 주로 이런 거였어요. 장소 마케팅이나 또는 지역 마케팅 같은 어떤 경제적이고 산업적 차원에서 주로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접근해 보자면 오히려 지역성을 강화한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 지역이 왜 앞으로도 지속돼야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앞으로도 왜 보존되고 발전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전주MBC가 정한 2026년 5대 기획을 통해 전주MBC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사가 좋은 프로그램만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알리고 주도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기도 하죠. 네, 뉴미디어 플랫폼 시장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또 그만큼 더 경쟁이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플랫폼별로 그 주요 소비자들도 다르고 또 그 관심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의 특성과 또 각 플랫폼별로 주요 소비자들은 누구이며 그 소비자들은 어떤 관심사와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방송사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조금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 어떤 전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송사 차원에서 좀 전담 TF를 내외 전문가들을 모아서 좀 구성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 방법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 플랫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공영방송사로서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네, 전주MB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축적해온 지역 관련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하죠. 방송 전문가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을 발굴하기도 했고요. 또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사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가치 있는 콘텐츠들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려고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노력인데 그동안 우리 방송사가 모아놓은 이 수많은 아주 가치 있는 콘텐츠들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주 MBC가 축적해온 그 수많은 자료들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어떤 이런 관련 자료들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에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그 방송사가 전주 MBC에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게, 최근 그 지식 저작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들이 전부 1인 1 저작권자가 되는 그런 시대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IP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 저작권 산업에 필요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게 방송 영상 쪽 컨텐츠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아주 실무적으로 아주 훈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주 MBC 방송국이 좀 바쁘시긴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그 방송이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아주 실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행사, 글로벌 전시,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유치하고요. 더 화려하게 점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제가 문화 행사 또 예술 기획자로서 아주 그 지역 방송이 우리 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는요, 그만큼 시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가는 그런 사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그 문화적인 삶이 얼마나 그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까지는 문화를 남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 즉 여가 활용 차원에서 문화적 행동과 행위를 이해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문화가 그 어떤 한 개인이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삶을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기회이자 계기로 활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개인의 문화 활동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여가 선용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방송사에서도 기존의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관행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문화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차원 높은 문화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6년 전전BC 5대 기획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친환경 관련 내용입니다. 이 다른 분야와 달리 방송과 같은 미디어 산업에서는 환경 영향이나 탄소 절감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죠. 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나갈 겁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권장 차원이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게 각 기업의 필수 의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방송사도 프로그램 제작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 큰 방송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치밀하게 한번 진단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노력들은 방송사들이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세트들을 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친환경적인 그런 세트를 만들어 볼 거냐 하는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어떤 그 디지털 경영 환경으로 바꾸면서 그 종이 한 장이라도 좀 줄여보자. 종이 없는 사무실을 만들어보자. 또 태양광 같은 걸 설치해서 좀 그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 이런 차원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환경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라고 봐요. 특히 앞으로 가장 크게 저희가 주목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 에너지거든요. 지금 전기 사용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봅니다.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로봇 같은 걸 사용하면 전부 전기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늘어날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방송사가 스스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시간은 올 한 해 전주 MBC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전주 MBC가 지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사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화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주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공영이라고 하는 게 공공의 어떤 관심을 대변하고 또 공공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시민사회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민사회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어떤 의제도 찾아내게 되고요. 또 그 의제들에 대해서 시민과 어떻게 공감을 나눠야 될지 그 방법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의 방송이 어떤 비전과 목표도 제안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시는 것. 이런 게 아마 공영방송으로서의 리더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노력을 전주 MBC가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달의 프로그램 지금까지 문윤걸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